네, 안녕하세요. 옵보입니다. 2023년 7월 6일 오후 9시 36분에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4,050만 원입니다. 네, 오늘 일시적으로 4,15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했었는데요. 다시 약간의 조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래도 오전보다는 상승한 상태로 가격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도 오늘 순환 펌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비트토렌토는 제자리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캐시, 또 웨이브, 비트코인 캐시 같은 코인들이 좀 펌핑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주시장은 약간 고점을 찍고 또 7월 달에 이 금리가 0.25%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식시장은 좀 힘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도 코인 시장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을 잘 유지해주고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코인 관련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뉴스 중에 첫 번째, 홍콩 SFC, 네. SFC는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예요. 예,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토큰을 실물자산, 기초자산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인은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정식 기초자산, 우리 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이제 우리는 사행성, 어떤 도박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네, 이제 코인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자 78.1%또 수익권이다.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70에서 80% 정도가 수익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마이너스 한 50%에서 60%대 사이에 많이 포진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왜 수익을 못 내고 있느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샀으면 아마 지금 수익권이겠지만 우리는 욕심이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을 사고 있는 거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알트코인들은 불안불안하지만 우리가 기다렸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주식을 따지면 우량주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잡주에 투자해서 항방을 노릴 거냐라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진 않지만 뻔히 보이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무튼 다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외신 비트코인 연고점 경신, 올해의 신고점을 돌파했다는 소리죠. 그 이유는 바로 블랙록 CEO의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자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개미 투자자 또는 새우 투자자라고 하는데 아무튼 신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을 국제적 자산이라고 얘기하면서 디지털화된 금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실제로 ETF의 현물 ETF가 아니죠. 비트코인 현물 ETF를 SEC에 승인 요청을 했죠. 그동안에 여러 업체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블랙록만큼 큰 회사는 없었거든요. 아무튼 현재 블랙록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한 순간부터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32,000불을 돌파할 때 강세 관점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27,000불, 28,000불을 그 지지자리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27,000불, 28,000불이 28,000불이 돌파하니까 30,000불이 돌파하게 되고요. 30,000불을 그 기준점으로 보던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 30,000불을 완전하게 넘어서 안전하게 횡보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32,000불이 저항 자리다. 여기를 뚫으면 강세장 유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32,000불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하루빨리 32,000불 넘기고 33,000불, 34,000불 계속해서 올라가길 예, 바라봐요. 또 어떤 뉴스가 있었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외신 UAE 아랍에미리트가 크립토 친화적 비트코인 채굴 적합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현재 UAE 내 비트코인 채굴 용량은 전력 기준 약 400메가와트를 기록 중이며 비트코인 네트워크 글로벌 해시레이트 약 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AE 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이 아부다비 국부 펀드의 디지털 자산 부분인 제로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서상했다라고 하면서 아비다부에 총 250메가 규모의 채굴장 두 곳을 설립했다라고 했습니다. UAE가 기름이 많이 나서 전기값이 싼가? 아무튼 채굴업체의 경우 자유무역 국가에 등록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익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최근 UAE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과 잉여 전략은 비트코인 채굴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라고 하네요. UAE에 전기가 남아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비트코인을 사용하면서 또 세금도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나도 아비다비부 가고 싶다. 제가 여긴 아직 못 가봤네요. 아부다비. 네. 아무튼 빨리 코인으로 큰 돈 벌어가지고 다들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세요. 네, 지금 바이낸스 US 미국 시장 점유율 22%에서 0.9% 수직 낙하하고 있다. 현재 중국도 그러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을 앞세워서 비트코인 시장을 개방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도 세금까지도 개편하면서 투자자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예,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SEC를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크립토화 회사들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네요. 이 얘기는 다시 보니까 미국 내에서 바이낸스 US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게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여러 가지 크립토 기관들에 관해서 크립토 업체들에 관해서 예,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다. 상당히 비협조적이고 예,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낸스 US도 미국에서 그 영향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비트코인 오늘 낮이죠. 31,500달러를 터치했다. 예, 31,500불. 네, 아까 전 얼마가 올라가면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했죠. 32,000불. 예, 32,000불이 넘어가면은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 32,000불이 결국은 저항 자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 자리를 넘겨야 됩니다. 그 자리를. 네, 매트릭스 포트. 네, 비트코인 내년 말에 얼마까지 간다고요? 12만 달러. 12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1억 5천? 1억 5천 정도 되겠네요. 내년 말.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년만 더 버텨봅시다. 내년이면 1년하고 또 한 5, 6개월 더 버텨야 되긴 하지만은.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1, 2년 버텨가지고 지금 가격보다 3, 4배 이상, 10배까지 알트코인 기준으로 10배 정도의 추가적인 수익이 나온다 하면은 투자할 만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포모 롱 포지션 유입 시 큰 폭의 조정 유예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포모가 있나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포모가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저는 사실 포모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포모는 뭐냐면 코인에 대해서 거짓된 안 좋은 악재들을 포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롱 포지션의 유입 시 포모가 나오면서 롱 포지션 쉽게 말해서 지금 상승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큰 폭의 조정이 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요, 제목에서도 알아볼 게 있어요. 큰 폭의 하락장이 옵니다라고 되어 있나요? 큰 폭의 조정이 옵니까라고 되어 있나요? 조정이죠. 조정의 뜻은 뭐예요? 조정받고 그 다음에는 조정받은 것보다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석가들 역시도 지금 자리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하락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얘기하죠.
비트코인이 32,000번 달러 상방을 회복할 것이라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더 큰 상승을 위한 예, 한 발 물러섭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뉴스가 뭐가 있나? 중국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소폭 상승 망한 큰 의미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투자자들이 중국 블록체인 테마 코인들이 올라간 테마 주식들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은. 예. 또 뭐가 있을까? 뉴스들이. 예, 크레토마 SLC 위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선물 ETF와 같은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죠.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선물 ETF는 현재 SEC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물 ETF 승인 안 해주냐 하니까 시장이 성숙하지 않고 위험하대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선물 시장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애널리스트 후오비, 네, 난파선처럼 위태하다 비트코인 잔액 바닥 보이고 있다. 이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죠. 후오비,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였죠. 중국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 금지 거래소를 모두 다 폐쇄시키면서 후오비의 어,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후오비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상당히 적다. 여기 뱅크런 날 수도 있다. 뭐 그리고 자산에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실 호흡이가 저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뭐 세계 3위권 거래소였던 FTX도 하루아침에 무너졌는데 뭐 호흡이라고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호흡에서 뭐 많은 물량의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거래소로 좀 옮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ETF 전문가 다음 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와 SEC의 대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재 현물 ETF를 신청서 제출한 업체들이 꽤 있죠. 아까 오늘 오전 방송이었나? 오늘 오전 뉴스였나? 발키리. 발키리에서도 현물 ETF 승인 낸 것 같고 그레이스케일에서도 현물 ETF 승인 냈고요. 최근에 블랙록에서도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했죠. 이 업체들과 함께 대면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대면 미팅을 만나서 한다는 거죠. 만나서 좀 긍정적 뉴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때가 언제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나? 다음 주죠, 다음 주. 다음 주 중에 요거 모인다 그리고 발표가 난다 뭐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뜰 때가 비트코인의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거고요.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블랙록 CEO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자신 있다. 네, 최근 재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 승인 자신감을 내미셨다. 그는 ETF 신청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가 가진 기록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현재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ETF 상장 승인 것을 받은 것은 575건이다. 거부된 것은 한 건에 불과하다. 비트코인이 국제 자산인 동시에 새로운 금이라고 말한 바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업체들이 ETF를 승인한 거하고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업체가 투자사가 ETF를 승인했을 때 그리고 뭐 ETF 승인할 때 뭐 대충 하겠어요. 완벽하게 자료를 SEC에서 거부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겠죠. 실제로 575건의 현물 ETF를 현재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에서는요. 네, 거부된 것 단 한 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6월 기간 투자자 크립토 시장에서 활동 증가가 뚜렷하다.
현재 비트코인의 분위기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이 금융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분위기고, 실제적으로 많은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규제들이 적용됨으로써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안정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다면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크립토 투자사들도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좋은 얘기해요. 좋은 얘기들. 네, 나머지 내용은 오늘 오전에 제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올려놓은 영상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뉴스들은 제가 오전에 올려놨던 영상 보시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물 ETF 승인 얼마 남지 않을 것 같다.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도 소송에서 조만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앞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블랙록 CEO가 계속 하는 얘기죠. 비트코인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금을 대신한 국제적인 자산이 될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비트코인도 나쁘지 않은 가격을 형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 오늘 이캐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웨이브도 좀 반등을 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바닥을 치고 나서 다시 한 번의 조정이 다시 한 번에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면은 31만 원대, 더 많이 나온다면은 25만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한 번 반등이 나온 다음에 전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25만 원대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비트코인 캐시가 반등한다고 하니까 신규로 들어가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크게 올라간 코인은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얘가 더 간다 하더라도 이런 코인 들어갔을 때는 큰 상승을 볼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의 큰 하락도 우리는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투자할 때는 많이 올라갈 코인을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쫄보들은 많이 올라갈 코인이 아니라 많이 떨어지지 않을 코인들을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면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캐시를 상당히 제가 좋아하고 저도 많이 보유를 했던 코인이긴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굳이 어떤 코인을 사고 싶다 하신다면은 코인 동향을 보시면서 현재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 못한 코인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도 이제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실시간 방송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실시간 방송을 킬까라는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실시간 방송을 키다 보면은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무지개고래 분들 황금고래 분들에게는 그게 전혀 불필요하지 않고 매우 소중한 힐링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불특정 다수에게는 좀 불필요한 잡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오늘은 그런 것 때문에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오후 10시에도 제가 또 미팅이 또 있거든요. 또 화상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또 소홀해지는 게 아니고요. 소홀해지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하루하루 꼬박꼬박 그래도 방송 빼먹지 않고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좀 며칠, 한 달 정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두 달 정도면 끝나갔긴 해요. 이때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요즘 많이 좀 몸이 안 좋기도 해요. 그래서 몸 관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제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아마 오전에도 제가 새벽같이 또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새벽에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이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내일 오후에는 가능하다면 실시간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디언 오보였습니다.